자, 민간국가 지정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4월 15일 전에 조치 못 취하면 우리나라 망한다라는 제 경고가 하나하나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바이오 협력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라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한국을 민간 국가에 최종 포함할 경우 4개 핵심 분야인 합성 생물학, 2차 전지, 핵 융합, 원자력 협력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합성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운영 협력을 하고 있고요. 한미 컨퍼런스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키스트와 아르곤 국립연구소 공동 연구가 2023년 5월부터 진행 중에 있고요. 핵 융합 분야도 K스타 연구로 활용을 하면서 공동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글로벌 포럼 개최 및 협력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차질을 빚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하고 왜 합성생물학 파운드리 연구를 하겠어요? 만일에 이 연구가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 제조 기술, 제조 설비를 통해 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뿌리기로 돼 있는 겁니다. 진원생명과학이 연관돼 있나요? 진원도 연관될 수 있고요. 뭐 진원이 78%가 빠져가지고 언젠간 갈 거야. 배가 울사야. 울지 마. 아니 울지 마. 나는 마이너스 78을 그것도 진원에 제일 많이 넣었는데 도야하고 정말 자, 좋은 정권 오면 바로 살아날 테니까 너무 울지 마시고요. 눈물 납니다. 아무튼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차인데 이렇게 되면 연구했던 자료들을 다 들고 인도나 뭐 이런 다른 나라로 아예 옮겨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에 관련한 것도 지금 그 카이스트하고 아르곤하고 진행하고 키스트. 이게 키스트하고 아르곤하고 진행하고 있는 게 이 전고체 배터리 실용화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얘도 삼성 SD하고 바로 연결돼 있는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만일 이게 중단이 되면요. 현재까지 연구했던 모든 연구 성과를 미국이 그냥 들고 가버려요. 우리는 못하게끔 막아놓은 상태에서 연구 성과를 그대로 들고 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언젠가 물건이 나오지만 우리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를 그냥 뺏기게 되는 겁니다. 이 양국 간의 협정에 의해서. 그리고 이 핵융합 기술은 진짜 우리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유럽이나 중국을 뛰어넘어가지고 핵융합 상태를 지속시키는 기술을 1분을 넘어가게끔 60초를 넘어가게끔 인공태양을 유지시키고 있는 기술이라 사실 대한민국 핵융합 기술이 전 세계 1위거든요. 이것도 고스란히 뺏기는 거예요. 원자력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지. 원자력하고 원자력에서 미국의 승인 내지는 협조가 없으면요. 원자력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구동하고 있는 원자로 구동에 대한 이 부분도 뭐 어떠한 외교적 압력에 의해 가지고 원자력 발전 자체를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온다고요. 이 네 건만 하더라도 수백조 원의 경제적 손실 내지는 잠정적인 이익이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요. 아이고야 2025년에 3,006억 3,800만 원을 넣었네요. 이미 이 분야에만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미래 먹거리고 대한민국의 기술로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돼야 앞으로 대한민국이 없는 자원 하에서도 꾸준하게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을 텐데 이걸 다 말아먹어버릴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물론 뭐 이것만 말아먹은 게 아니죠. 다 말아먹었는데. 다 말아먹었는데 이것도 말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태열이가 민간국가 지정이 핵무장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비론처럼 마치 여당도 야당도 정치적인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진짜 거짓말인 거예요. 아니 진짜 나는 너무 짜증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민을 바보로 합니까? 바보라.
나는 이 윤 정권 사람들한테 진짜 화가 나는 게 윤석열부터 시작해가지고 김건희는 마찬가지고 최은순도 마찬가지고 거기 심우정이나 이런 애들 박성재 법무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용혜 이런 애들이 다 국민 알기를 무슨 개똥으로도 안 알아. 지들이 사부작 하면은 국민들이 야 배돼지라서 걔네들은 몰라. 딱 이 마인드야. 이 찍들은 믿습니다. 이 찍들은 믿습니다. 누구 지지자가 개돼지라고 해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인데 심지어 니들 머릿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인데 아씨 같은 개돼지 취급하는 거 기분 더럽네. 그래서 모든 뭐 한 가지가 원인이 되겠습니까마는 미국이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미국이 안 가르쳐 아니, 준다고 하는 부분은 미국이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윤석열 정부가 이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조치 그걸 어떻게 보고서가 수십 장인데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당연히 해줄 의무도 없지만 앞으로도 해주질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이걸 안 고치면 4월 15일 지정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고 그 순간 우리는 그동안 쌓아왔던 지난 20년 동안 쌓아왔던 한국의 첨단 기술력 그 경쟁력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상실하는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원인이 없다 그러면 이거 말고 이게 아니다라고 말했으면 사실은 이것 때문인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불안감을 안 가질 거 아니냐고.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야당 탓도 아니고 모세훈 탓도 아니고 그러면 누구 탓이야? 이재명 탓도 아니고 이거-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외교부가 정말 모른다면 무능한 거고 모른 척을 한다면 국민들을 기반하는 거라고 악랄한 생각을 거지.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차마 지들도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자꾸 딴 걸로 얘기를 하는데 미국 에너지부에 한국 언론사들이 계속 이메일 질의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뭔지 설명해라.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언론사 질의서에도 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근데 뭐, 왜 외교부 장관이 보안 문제다? 아니 왜 에너지부가 답변을 하지 않은 걸 왜 네가 자 여러분 다른 거 문제 아니고요. 다 보안 문제예요. 요것만 보세요. 아니 우리를 바보로 알아도 유분수지. 그리고 뭐 별일 아니다라고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누구죠? 뭐 조셉윤이요. 조셉윤 그 사람이 별일 아니다라고 했는데 난 그 사람도 기분 더러워. 씨. 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에 다가 있어서 그 나라 언어로 나온 언론들이 외신들이 실시간으로 다 번역이 돼서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게시판에 올라오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당신 너무 바보 같은 게 대한민국 사람이 무슨 북한 사람처럼 외국하고 거래를 안 하는 사람들인 줄 아세요? 아무 일 아니다, 별거 아니다. 웃기지 마요. 지금 연구소, 기업, 관련 핵심 연구원들, 학자들 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아무 일도 아니에요? 조셉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가 대리야 아니고 또? 미국 대사 대리. 회사 어디 갔어? 대사 없어요. 끝나서 갔어요. 그때 끝나서 개헌 때 골든버그가 끝나고 안 왔어 지금 우리? 바이든 행정부 때 사람이니까 끝나고 갔어요. 트럼프가 아직 안 보냈어요. 아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도 없는 상황이구나. 근데 이 사람이 단교네 지금 우리 미국이랑. 별일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별일 아니면 북한이 그 지정된 것도 별일 아니야? 그러면 다른 적성국들이 다 거기 있는데 별일 아니야? 그럼 별일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 이것도 사람을 개돼지로 아는 진짜 거야. 한국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이게 말이라고 꺼내놓는 그리고 거니 별일이 너? 아니면 이 새끼야? 안덕근이 왜 갑자기 미국에 갑니까? 별일 아닌데. 그리고 너 가만 이름 있어. 너 조셉윤이라고 하지만 너 미국인이잖아. 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 네가 얼마 근데 왜 기분 나쁘게 이 새끼도 윤 씨야? 아이씨. 내가 뭐 윤 씨 뭐 가문이라든 윤 씨 성을 가지는 거 동시에 모독하는 건 아닌데 지금 윤자 들어가는 사람 치고 지금 제정신이 없어. 공직자부터 시작해 장관이고 뭐 윤상현. 뭐 국회의원이고 간에 제정신 아닌 놈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분상질 치고 다니는 게.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그 김영준 전 차관이 미국 가 있잖아요. 김현종. 네, 김현종 차관이. 그래서 이제 뭔가 지금 그 정부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대표로서 현재 특사로 가 있으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 중에 밝혀진 얘기라는 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미 우리 정부에서는 외교적인 차원으로도 통보를 받았는데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이번에 터진 거야. 언론을 통해 갖고 JTBC를 통해 가지고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죠. 따라서 한 15일 날까지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없을 겁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국민들한테 얘기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제 4월 15일 이후에 만일에 발효를 시킨다고 하면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를 등록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해주겠죠. 하지만 그땐 이미 늦는다는 늦었지. 거야. 초토화되고 우리 첨단 산업은 초토화되고 만 상황으로 간다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빼주세요. 우리가 다 처리했어요. 그런다 그래서 아니, 안 쉽게 빼줄 빼준다니까. 것 같아? 아니, 최소 1년은 걸려. 최소 1년은. 그걸 쉽게 빼줄 거였으면 지정하지도 않았어요. 핵심 동맹국을 민간 국가에 넣기까지 미국이 허투루 일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빼려면 또 얼마나 돈을 많이 퍼줘야 돈에다가 돼. 어떤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제시를 하겠죠.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우리 손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 그냥 쉽게 풀어주겠어요? 우리가 원인 제공을 했는데? 이렇게 무능한 정권을 두고도 이재명 탓을 하는 인간들은 진짜 자기 지능을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진짜. 자, 네. 이재용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 삼성 이재용 회장은 우리 형제인가요? 아니, 저는 네, 예전에 이제 만났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 만날 때 저는 이재용 회장이 맨날 무게 잡잖아요. 점잖은 척하고. 이 찍들이 보면 뭐 기겁할 굉장히 사진인데 싫어할 만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앞에서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예. 근데 왜 이런 사진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이런 사진은 요건 이제 커뮤니티 사람들이 뽑아서 온 거고, 이런 사진은 잘 없습니다. 예, 대부분 이런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 근데 같이. 이재용 회장이 확실히 이게 약간 마음이 티가 나더라고요. 인사할 때나 사람 이렇게 접대할 때 보면. 그리고 JTBC 이걸 보면은 대표님 진심으로 환영해요. 이재명도 이재용 마저 보고 점점점 하는데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이거 오디오가 엄청 안 좋더라고. 그럼 틀지 마. 안 좋은데 JTBC는 굳이 대표님 진심으로 환영해요를 진심으로 환영해요. 진심으로. 어, 그러니까 이건 JTBC의 마음이에요. 굳이 써놨더라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JTBC의 속마음이 나온 거야. 삼성이 많이 힘들어. 삼성뿐만 아니라 JTBC도 누가 돌아오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삼성전자 갑자기 6만 원대로 올랐다고 하거든요. 야, 그냥 이재명 대표 이재명만 만난 거 하나만으로 한 4천 원이 오른 거네요. 네, 그래서 야. 뭐 옛날에 요런 일찍 하라는 요런 이재용 그 회장의 요 사진도 갑자기 역시 생각이 취업은 권성동, 주식은 이재명이네요. 났어요. 이제 공무원 취업이요. 공무원 취업. 그래서 카지노 취업이지, 카지노 네. 취업. 이재용 대표가 가가지고 삼성한테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잘 해달라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4천 원을 동시에 뛰었으면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수조 원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냈네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 윤석열이 갔으면 떡 하락했을 텐데. 근데 왜냐면 이제 윤석열은 가갖고 그 뜯어먹을 국리는 하겠지만 뜯어먹을 국리 아니면 맨날 술 처먹이고. 아유, 떡하게 만들고. 여기서는 진정한 딜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떡볶이 청년 먹이고. 취업 부분 문제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지원에 대한 얘기를 서로 상생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니 이쯤 되면 진짜 삼성을 비롯해서 대기업아, 아니 니들 입장에서도 저렇게 말 안 통하고 무식하고 술만 처먹는 새끼보다는 젠틀하고 정책을 논의할 수 있고 그래도 상식선인 민주당 쪽 대통령이 좋지 않니? 니들도 사업하기에 훨씬 좋잖아. 뭐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하면서 삼성이 잘 돼야 투자가 잘 된다. 투자자가 잘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지금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여기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그 제조업 분야에서는 사람을 줄여나가고 있어요. 현대도 마찬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에휴.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건데 로봇이 많이 하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그 부분
그러니까 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청년 소프트웨어 이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AI 커넥팅 기술의 시발점이 되는 바로 그거기 때문에 이 악귀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즉 삼성은 반도체를 그 AI 반도체를 생산해서 앞으로 그동안 해왔던 메모리 분야를 오. 뛰어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재용이 뭐라고 했냐면 방문해 주신 점에 대하여 한국 AI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길을 많이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생산 라인에 일해야 되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AI를 적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연구와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의 시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 시장이 커져야 외국에서도 편하게 일을 맡길 거 아니에요. 아유, 그건 자동차용으로 당연하죠. 해주세요. TV용으로 해주세요.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력을 우리가 미리 키워놔야 AI 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에 악수를 했고 비공개 대화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보수 쪽 사람들, 그쪽에 이제 농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다니고 두루두루 다니잖아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좋은 게 딴 게 아니라 너무 악마화 시켜놔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기레기들이 이야기한 것, 윤석열이 이야기한 이재명에 대해서 지들끼리 나름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만나보면은 다 칭찬하거든요. 다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뭐냐면 자기네들도 진짜 무슨 이재명이 뿔 달린 악마 같은 이미지로 그리고 있다가 실제로 만나보니까 너무 젠틀하고 너무 똑똑하고 말도 잘 통하고 아니 이런 사람은 진짜 대통령 감인데라는 생각을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이집트는 그러잖아요. 이재명이 되면 이 삼성 반도체 기술도 전부 중국에 팔아먹어가지고 삼성이 중국 거가 된다. 이따위 소리들을 지네들끼리 모여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사실 우리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저는 대통령감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을 지금 이렇게 잘 하고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마음도 있고 사실은 잘하고 계시는 거다. 굉장히 현명하게 하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자금 뜯어내고 야 나 파리 가는데 따라서 술이나 한잔 사라 이런 거 시키는 애하고는 부산에 와서 떡볶이나 좀 먹어라 이런 차원이 것보다는 다르죠. 다르죠 네. 완전히.